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코인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광란의 하루였습니다. 코인 관련주 마스, 마추, 코닐 등이 엄청나게 내렸는데요. 마스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2%, 대략 2배 레버리지인 마추는 60%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린 이유야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공매도 레포트, 그 다음 개인이 과열, 차트상 과열, 이런데요. 차트상 굉장히 과열이었죠. 그래서 또 저는 심리도 보다 보니까 개인의 광기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보시면 이게 어제 키움 순매수 상위인데요. 개인들이 마스를 지금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키움 순매수 한 페이지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코인 관련주가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쇼시니까 뺄게요. 4개나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그래서 마추 어떻게 되는데 대응 어떻게 하는데 이거겠죠.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일단 소신 발언을 하자면 마스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1%가 빠졌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있다면 제가 보는 지점 근방에서 약간의 물을 타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 방법이 마스가 있는 사람과 마스가 없는 사람, 일단 둘로 먼저 크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마스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되고, 마스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인 관련주 사지 마시고 나스닥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제 영상 끄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스와 코인을 있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차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마스의 4시간 봉인데요. 보시면 아무리 많이 뺐다고 하더라도 제 4시간 봉 볼벤 22평을 정확히 지켜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제시한 선, 1차 스탑 라인 깼고 2차 라인 깼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했던 라인 대략 한 383, 여기만 지켰죠. 그랬는데 저는 이 360 부근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유효하게 한 번의 반등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세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한 번에 밑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왜 공을 위에서 튀기면 한 번은 통통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이런 식으로 한 번은 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는 상당히 애매한 자리고요. 기다렸다가 만약에 마스가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물을 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팔고 나올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지금 비트를 바라보고 있는 게요, 비트코인이 제가 그어뒀던 빗가그 윗부분 맞고 살짝 빠지는 중인데, 제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봅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살짝 눌러들어도 한 번 더 갈 수가 있고, 이때 마스가 비트코인과 엮여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서 마스 자체의 추세도 아직은 살아있다. 이것의 전제가 마스 360을 지킬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꿀벌님, 마스 기다렸다가 조정 때 살았는데 지금이 그 조정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비트가 한 번 더 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이 올 때요. 다시 조정이 올 때 그때가 마스 죽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쯤 되면 마스는 360 이런 거 다 깨있겠죠? 그리고 다시금 비트가 추세를 돌릴 때 그때 제가 마스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 포지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한 겁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이 광기를 인간의 광기는 뉴턴도 예측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100K 넘고 막 105K, 만약 110K까지 간다, 미쳐서 그렇게 간다면 마스가 갑자기 여기서 쭉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360에서부터. 근데 그 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렸다면 지금 말고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물타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이상까지는 모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장에서 이제 마추의 많은 부분을 익절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 팔고 여러분에게 저 사실 팔았어요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영상에서 부분 익절하고 100K 갈 때 판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99K 갔죠? 자, 이것을 마추 2배 레버리지로 본다면 마스의 360에 해당되는 값이
마추 기준으로는 15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나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저항을 지지로 그어놓은 스탑로스 1차 라인이니까요. 여기서 소량 그리고 여기서 소량 이런 식으로 좀 물을 타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이 틀리는 구간, 만약에 제 생각이 틀리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로는 인간이 광기로 마추가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불반등을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여기서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이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밑으로 한 번에 빠져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시간봉상으로 이렇게 깨는 봉이 나오잖아요. 그 음봉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음봉으로 이렇게 깨는 봉이 나온다면 제 시나리오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잡음 물량도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이제 손익비 측면에서 유리한 게 여기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손절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손절폭은 이 정도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건 이 정도는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코닐입니다. 자, 코닐의 경우에는요, 이 정라인을 찍고 결국에는 넘어주지 못하고 살짝 내려온 모습이에요. 근데 차라리 코닐은 좀 괜찮습니다. 왜냐, 얘는 이 알트코인과 좀 더 연관되어서 움직이는데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알트의 불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닐을 일단은 1차 스탑 라인은 깼다. 아직까지 2차 라인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닐은 여기 이 50을 지키는 선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50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 물량을 한번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스탑 라인도 짧고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열리니까 꽤 괜찮아요. 그리고 코닐도 아직까지 추세가 죽지 않았다. 이 코닐의 경우에는요, 마추가 갈 때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가 볼린저 밴드가 모아지고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고 모아지고 확장되고 모아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데, 마스의 경우에는 이미 볼린저 밴드가 확장이 많이 돼 여기 있고 코닐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이에서 코닐이 약간 조정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펼쳐진다면 코닐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코닐은 여기가 굉장히 좋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코닐 또한 내가 위에서 좀 물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일부 물량을 좀 더 받아서 반등했을 때 내 본절이 온다면 일부 돌고 그리고 나머지를 끌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제 생각이 틀린 구간은 여기 이 50이란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몸통으로 바로 뺄 때입니다. 저는 스탑로스 라인 다 알려드렸습니다. 무조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코인베이스로 본다면 280 초반이 됩니다. 자, BITU와 BITX인데요. 아니 제가 제발 위에서 사지 말고 눌림에 사서 사자고 했습니다. 보시면 어제도 59라는 이 저항, 장초반에 이거 1시간 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장초반에 여기서 시작했다가 뺐다가 찍고 올렸죠. 그래서 이런 데서 그냥 롱 걸어뒀으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고점에서 한 7%까지 갔죠. 오히려 BITX, BITU는 괜찮습니다. 살짝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 한 번 더 이 피날레를 바라보고 좀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거기에 해당되는 스탑라인은 1차 59, 2차 57.5에서 58, 3차로 52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좀 지우고 여기까지 받아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ITU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54.5, 2차로는 대략 52.5에서 53, 죄송해요, 52에서 53.5, 그리고 마지막은 48인데 이거 지우고 이거 두 개 볼 수가 있습니다. 눌림이 온다면 롱 받고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다. 비트코인의 주봉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주봉상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밖에 둥둥 떠다니는 경우는 정말 희귀하죠. 거의 2연속으로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 번은 털고 가는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의 한 번 더 피날레 이후에 조정을 본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조정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지나친 과열을 한 번 털고 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마스라든가 아니면은 코닐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맞으면 아프다. 그리고 BITX, BITU 같은 두 배 레버리지도 맞으면 아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이 저는 제대로 된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한 번 더 치고 조정이 나올 때 이때는 피해야 됩니다. 피하다가 다시금 얘가 돌릴 때 그때 제가 물량을 다시 잡을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몇 주 안이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BITX, BITU도 잠깐 동안에는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 뒤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50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단기적인 추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 밑에서부터는 매수를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받지 않다가 다시금 돌릴 때 라인을 잡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유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지금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BITU, BITX랑 그 다음에 이더유입니다. 물론 저는 이더유의 이 상승을 먹지 못하고 이제 가진 물량의 한 4분의 3 정도는 털렸습니다. 4분의 3은 제가 TSLL로 바꾸고 4분의 1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래도 제가 이더유 7.2 지키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었죠. 이더유의 경우에는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격이죠. 비트코인이 살짝쿵 조정이 나오면서 알트코인의 불장이 펼쳐질 건데 그때 이더유를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유도 간다. 그 논리로 제가 이더유를 사줬죠. 이더유는 지금 차트상 엄청난 과열도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더유의 경우에는 이 8.2 제가 이전에 저항으로 해뒀던 구간을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이 없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눌림롱 잡는 게 좋으며, 제가 보고 있던 눌림롱의 기준이 대략 여기 7.7에서 8 1차, 그 다음에 8.2 2차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몸통으로 깬다면 그것 또한 이더유의 추세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투자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제 의견은 참고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마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마스가 없는 사람은 그냥 지금 마스를 신규 진입하는 거는 좋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나 마스 너무 가지고 싶어, 나 마스 단타 해보고 싶어 한다면 제가 제시한 360 그리고 150 초반대 맞추의 경우 이 구간에서 한번 주워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저 같으면은 안 합니다. 대신 저는 이 맞추 익절분으로 어디를 갔는가? 판구를 샀습니다. 저는 이제 나스닥에 좀 베팅을 했습니다. 어쨌든 마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그 없는 사람은 기다리시면 되고 비트의 조정을 기다리시면 되고, 마스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물려 있을 거잖아요. 물려 있다면 360 초반대 오면은 강한 반등을 한번 믿고 여기다가 물을 타서 그 다음 위에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빠져나오는 구간은요, 저도 모릅니다.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설정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일봉상은 장악형 운봉이 떴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어쨌든 결론은 비트가 피날레 가면서 한 번 더 상승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익절을 꼭 하고 나오자. 그리고 더 간다면 그냥 내게 아닌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의 그릇대로 끝까지 드시면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마스와 마추의 스탑라인은 여기 1차 깼죠, 2차 깼죠, 3차 거의 깼죠, 360 잡았고 마추는 150 초반대 잡았습니다. 여기는 안 깼네요. 꼬리로 찍었네요. 어쨌든 이거 두 개 살아있죠. 그다음 코닐입니다. 코닐은 차라리 마추보다 괜찮다.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상 좀 좁아지고 있어서 추세가 나올 것이다. 만약에 코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의할 점은 고점 매수 금지입니다. 코닐이 튀어오른다고 할지라도 고점 매수에서 물리는 일이 없길 바라며 네살무스 라인에서만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70초반까지 상승하면 물린 사람은 1분은 물량을 조금 덜고 가자. 물론 이게 무슨 80 가고 90 가고 100 가고 그랬을 때 이제 더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저는 코닐 없습니다. 코닐이 이거 스탑라인 깨고 나올 때 저는 다 팔고 나와서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스탑 깨면은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매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판구랑 그 다음 USD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BITU, BITX의 경우에는 눌림에 죽자. 네. 그리고 이 단기 피날레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게 아프기 때문에 이걸 좀 피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이 구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단기 피날레 전의 구간이다. 그래서 눌림에 좀 사볼 수가 있다. 스탑라인과 저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더유인데 이더유가 이 코인 관련주 중에서
꽤 괜찮다. 그래서 눌롱으로 접근을 해야 하며 이 저항 8.1을 넘어서 저항이 없습니다. 대신에 스탑로스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저항이었던 8.2와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개가 스탑로스 라인이 새롭게 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설명할 게 많아서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매수 매도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소신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의견은 정말 참고로만 사용해주세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